자, 그래서 을목일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간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간목이 편인하고 비견이 같이 왔어요. 자, 일제의 비견은요,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뿌리 근을 써서요, 이게 이제 일간에 힘이 되는 것이에요. 지지 비견은요, 일간에게 힘이 된다. 이게 이제 보통 뭐라고 표현하면 자존감,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자신감이 생겨요. 간목 일간 분들은요,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을 기반으로 뭐를 할 수 있어요? 독립을 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그 집안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뭘 못하는 사람이에요. 통금 시간도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막 이렇게 짜여진 루틴대로 하고 이러던 사람이라면요, 내년에 비견이, 지지로 비견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독립적,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변한다가 돼요.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변하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은 수생목을 충분히 끌어내고 소화한다. 속도가 빠르다니까 편인을 소화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요, 두뇌 회전이 잘 돼요. 머리가 잘 돌아간다. 갑자기 전에는 이해 안 되던 것들이 이해된다가 되죠. 그러면은 간목일간인 자녀가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올해는 아낌없이 공부 쪽으로 좀 투자할 만해요. 예전에는 학원을 보내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막 머리도 잘 돌아오고 공부도 재미있다 그러고. 다만 이제 편인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어요. 편인의 리스크는 이게 이제 치우친다가 되죠. 편협된다.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받아들일 것만 빨리빨리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가 공부하기 좋다라고 하는데 수가 왕하지 않으면 공부가 길게 가지 않는다. 이것도 병화일간과 마찬가지로 그 휘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메모해야 한다. 자아도취 된다. 지구력이 없다. 속도는 빠르고 암기도 잘 되나, 잘 되나 지구력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민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운이에요. 자신감, 독립, 주체적,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죠. 만약에 신축년이 좀 힘든 간목이었다 이러면은 이민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쓸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이게 근을 달고 왔기 때문에 활동력이 증가한다까지 연결이 돼요. 건강도 좋아집니다. 불면증도 없어진다가 됩니다. 수생목 잘 되잖아요. 잠은 수생목이에요. 수생목은 죽었다가 깨는 것이에요. 잠은 죽었다가 깨는 거잖아요. 몸이 정말 죽은 것처럼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모든 감각이 둔해지고 막 내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꿈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러다가 딱 깨져. 그게 수생목이에요. 자, 그래서 간목의 이민년 좋다. 근기도 오고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자만만 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 수가 약한 분들은 메모하는 습관, 그런 거 기르면 좋죠. 자, 근데 모든 간목이 다 좋겠냐고요? 그걸 봐야겠죠? 자, 갑자부터 보자고요. 갑자. 여기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운이다. 갑자일주 기본이 어때요? 대장 기질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긴 힘든 사주예요. 특히 이제 사주의 수가 왕하다. 수가 왕한 명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죠. 인목이 그 왕한 수들을 싹 다 끌어간다고요. 물이 아무리 물탱크가 이만큼 차 있어도 인목 하나만 만나면은 콸콸 쏟아져요. 그래서 인성 소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성을 소화하는 명과 그렇지 않은 명을 좀 비교해볼까요? 인성을 소화하지 못한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의존적이게 되고요. 마마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해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12시간 공부해서 100을 공부해도 10밖에 안 남아요.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소화가 돼야지 내 거가 되는데 내 거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인성을 소화하는 경우는 어때요? 결단력 있다. 끌려다니지 않는다. 자기 주관이나 철학이 뚜렷하다. 공부를 완전히 씹어 먹어서 한다. 소화한다. 자, 인성을 소화하는 조건은요, 근이 있어야 돼요. 근. 그러니까 목이 있으면 이거는 수에 대한 통로잖아요. 목이 수생목 하니까. 그러면 이 통로가 커야 돼요. 통로의 넓이가 넓어야 되는, 대역폭이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마치 그냥 그 수가 왕한데 간목 하나만 있으면요, 2차선 도로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수가 왕하니까 2차선 도로가 꽉꽉 차서 밀리는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인목이 와서 근이 돼서 수의 통로를 넓혀주는 것은
2차선이 아니라 8차선으로 확장 공사한 거예요. 갑자기 도로가 막 뚫려가지고 쌩쌩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정말 천재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내년에 갑자일주분들 막 내가 설마 천재가 아닐까 이럴 정도로 공부도 잘 되고 머리도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일주는 이민년을 잘 쓸만한 사주다. 뭐 화까지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신축년에 갑자일주를 올가매져 자축합에 재생관에 올가맨다 이러면은 이민년에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한다 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분은 신축년에서 넘어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조건은요, 목이 왕하지 않다는 조건에서 제가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인일주처럼 목이 왕하다. 그래도 과연 이민년이 좋을까요? 이게 뭐가 안 된다고요? 수의 고갈이 지나치다, 휘발된다. 이게 뭐냐면은 초반에 좋고 후반에 불리하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으로는 잘 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렵다. 갑인일주는 딱 그런 거예요. 내년 운이 단기 기억으로는 막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갑인일주분들은 내년에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을 하더라도 단기적 관점으로 끊어내서 해야 한다. 투자를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뭔가 이렇게 합격을 해야겠다 내가 그러면은 사실 합격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갑인일주의 이민년이면은 물론 이제 사주에 수가 왕하거나 뭔가 이렇게 화로 잘 발현이 돼 있다던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 뭔가를 성과를 이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갑인일주분들은 내년에 뭘 하더라도 짧게 하세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 그래서 갑인일주분들은 짧게 하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근데 오래 진행을 하면 수가 다 말라버리죠.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특히 뭐 어린 시절에 초년에 처음에 뭔가 두각을 드러내고 빨리 뭘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까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년에 뭔가 말을 빨리 튀고 막 영재 소리 듣고 막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저는 글쎄요 경계해요. 굉장히 이게 잠깐 이렇게 피고 뒤에 이렇게 지속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뭐 이런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갑오일주도 신축년이 쉽지가 않았죠. 갑오일주도 신축년에 축오 탕화 이 상관 생재 재생관까지 이거 뭐 갑오일주분들 구설수도 시달리고 내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확장되고 막 의도치 않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요. 갑오일주 신축년이. 자, 그래서 이민년이 온 거는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이 확실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신축년에 준비하던 사람이 이민년에 탄력 받는다. 목생화가 순차적으로 된다. 이것만으로도 뭐냐면은 일이 순서대로 순리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목생화에 대한 브레이크인 편인도 개입이 되어 있어요. 편인 개입하니까 지나친 것을 막는다가 되죠. 그래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갑오일주는 그냥 계획한 대로 하면 결과까지 잘 나올 만하다가 되죠. 다만 이제 그 자신감이 워낙 출중하잖아요. 인목의 갑목인데 그래서 뜻대로 안 되거나 막히면 물어보고 해라.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신감도 충만하고 진행하는 속도도 적절하다. 토를 보면 훨씬 좋다. 재산 증식 가능하다가 되죠. 그래서 갑오일주에 만약에 토가 있다 그러면은 꽤 좋은 운이에요. 이게 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쟁제적 성향이 이렇게 내재가 된 건데요. 갑오일주가 토가 있으면 신축년에 사실은 약간 손재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민년에 다 회복할 정도로 운이 괜찮은 거죠. 이게 지지로 근이 들어온 게 결과적으로는 뒷심을 만들어줘요. 지지 비견 운은 뒷심이에요. 그래서 갑오일주분들 그냥 비견이 온 것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 붙어서 막 뭐를 하는데 토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요 결과까지 한 번에 나오죠. 올해. 그래서 꽤 긍정적인 운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건강도 좋아진다. 건강도 좋아지고 생활 습관도 교정된다가 되죠. 그래서 갑오일주도 이민년을 잘 쓸만한 그런 특히 토가 있으면 더더욱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신을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일지의 살을 소화하는 운처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살인 상생이 강해지는 것. 그러니까 살을 소화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거죠. 지지의 비견도 있고 신중의 임수가 투환된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명리학은 그렇습니다. 이게 용어를 해석하면 돼요. 그냥 살인 상생이 뭐예요? 편관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편관은 뭐예요? 편관은 배우자나 조직이 되죠. 조직, 직장이 되죠.
이게 일제 평관이니까 이제 배우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은 배우자를 이해하는 운이다. 혹은 직장을 이해하는 운이다. 직장을 공부하는 거죠. 현관을 공부하는 것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완전히 풀어내면은 취직된다가 되죠. 그냥 직을 이해하는 거니까 직에 맞춘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직되죠. 남편을 이해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이 된다. 신축년에 좀 갈등 요소가 있었잖아요. 관살 혼잡도 되고 이 배우자를 갈아치워야 되나 막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올해 이해를 해줄만 하죠. 특히 지지로 비견도 왔으니까 마치 내가 마음이 넓어진 것 같잖아요. 내 마음이 넓어지고 아량을 베푸는 운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갑신일주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운이에요. 힘든 것들을 다 소화해낸다. 힘든 것을 다 이해하고 소화하고 넘어가는 운처럼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애초에 사주 내에서 살인상생이 되어 있는 분들은요 이미 이런 것들이 된다는 소리예요. 내 사주가 살인상생이다 이러면은 이해하려고 하는 그 폭이 굉장히 커요. 힘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취직되기에도 좋고 일을 시작하기에도 좋고 인정받는다도 되죠. 인정받기도 되고요. 뭐 창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갈등이라던가 문제는 대부분 조절되고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신일주분들은 내년이 굉장히 긍정적인 게 있다. 살인상생해서 이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줄 알게 된다. 아량을 베풀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갑신일주분도 긍정적입니다. 내년이. 자, 그럼 갑진일주를 보자고요. 갑진일주와 술토 같이 보겠습니다. 뭐 비슷해요. 좀 많이 다를 뿐이지. 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자기 영역 확보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독립이에요. 독립.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면요, 이 지지의 땅이 있잖아요. 술토하고 진토라는 이거를 조절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를 깔고 쟁제를 깔고 있다가 되죠. 비견의 현재가 되죠.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 독립이 아니라요. 독립이 아니고 경제적인 독립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갑목일간인 갑진일주든 갑술일주든 뭐 나가겠다 이러면요, 그거는 완전한 경제적인 독립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보통 독립을 하면은 부모님 도움도 받고 가끔 필요할 때 이렇게 반찬도 얻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가끔 이렇게 생활비 떨어지면 좀 이렇게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갑진일주랑 갑술일주는요 내년에 그런 게 없죠. 그냥 완전한 독립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재테크의 시작으로도 좋다가 됩니다. 이게 결국 재극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수를 조절하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쟁제적 성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에 해도. 그래서 내년에 재테크를 시작하기에도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화가 발달한 갑진일주 이러면은 재산 증식이 일어나요. 아니 그러면은 갑술일주는 재산 증식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갑진일주가 생산성이 중요하다면은 갑술일주는 생산성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돈 얘기하기 어려운 일주 중에 하나예요, 갑술일주는. 그래서 화가 발달한 갑술일주는요, 이게 재산 증식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진로라던가 직업을 형성하는 운처럼 쓰입니다. 갑진일주는 대놓고 돈 버는 운처럼 들어온 거고요. 갑술일주는 오히려 긴 고민 끝에 나의 진로를 결정해서 그쪽을 다시 배워서 가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그것을 하는 운이지, 그게 돈하고 연결될지 아닐지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주를 보고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돈을 얘기할 땐 세모예요, 세모. 갑술일주는. 근데 갑진일주는 그냥 대놓고 돈을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이 편인이 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갑진일주, 갑술일주 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다. 뭐 이렇게 올해 힘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내년에 이렇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그 갑목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간이 됐더라도 신축년이 힘들었을 그런 사람들은요 내년에 대부분 전환돼요. 이민년의 수생목은 새로운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 막 힘들다고 했던 사람들, 뭐 갑목만 을목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재생살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내년에 뭔가 새로 저지르고 시도할 만한 좋은 운이 온 거죠. 그래서 뭐 일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게 있구나. 신축년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민년에 좋아지는 게 틀림없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신축년에 그 상담 같은 거 하고 막 그럴 때 너무 내년에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상담 오는 사람마다 다 내년이 좋아. 그래서 내년에 뭔가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선생님 내년이 이민년이 뭐가 있나 봐요. 다 이렇게 임상하고 상담하면 다 이민년이 좋게 나와요. 이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힘든 사람들이 오는 거래요. 그냥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좋은 사람들이 오겠냐고. 그래서 또 이민년엔 또 이민년이 힘든 그 수생목을 버거워하는 분들이 이제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듣고 보니까 또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신축년이 좀 힘든 분들이 있다, 뭐 힘들어 왔다 이러면은 내년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